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서류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서류가 아무리 간소화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온라인으로 떼는 게 편한 것도 있고요. 또 직접 가서 떼야만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류를 효율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서 착오 없이 개인 파산 서류 준비하세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적사항과 주거 관련 서류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초본은 주소 변동 내역이 다 나오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나오도록 발급을 받아야 하고,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미혼인데 발급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미혼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부터는 대부분 재산과 소득 관련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런데요, 이건요, 모든 세목이 포함되고 전국 단위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떼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거를 잘 발급을 보통 못 해오세요.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요, 직접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으려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발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때문에라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온라인에서 발급받고 또 온라인에서 발급받기가 어려워서 재차 또 동사무소를 결국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직접 동사무소를 내방하셔서 그 공무원에게 모든 세목이 포함되고 전국 단위로 발급해달라고 말씀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하고 을구를 모두 포함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을구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동차 살 때 뭐 근저당권을 잡거나 하죠.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을구에 나옵니다. 따라서 갑구와 을구를 모두 발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등록 원부도 종종 온라인에서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발급이 어렵냐면요, 자동차를 뭐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발급 시도를 했다가 또 안 되면 동사무소 가시는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본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이것까지는 모두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세요. 그게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밑에 시가 확인 자료 있죠? 이건요,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이건 엔카나 뭐 KB 차차차 이렇게 중고차 시세 조회하는 곳 있잖아요. 보통은 한 곳에서만 시세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시세 조회한 것을 최소 2곳을 내라고 합니다. 보통 2곳을 내고 그 2곳에 평균을 내어서 이 사람 자동차의 시가가 어느 정도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서류들을요,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는 제가 링크 주소를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에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등기부예요. 부동산 등기부요.
말이 좀 길죠? 부동산 등기부는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뭐 여기저기 좀 가기 힘드시면 온라인이 조금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는요, 이게 본인의 그 소유 부동산을 이제 확인하는 서류죠. 부동산이 없다면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네, 내 집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볼게요. 5번에 보면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내야 하는 서류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낼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동그라미 1번 보면 부동산 등기부죠. 이거 내라는 이유는요,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면 얼마에 처분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를 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 수불 내역서 등 소명 자료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3번 동그라미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뭐 처분했다고 해서 계약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있으면 보통 통장 거래로 하기 때문에 통장에 처분을 해서 입금이 된 그 내역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소명 자료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6번 볼게요. 6번에 보면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어디서 하죠? 생명보험협회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가입된 모든 보험이 옛날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태로 뭐 해지가 됐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계약자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 가입 내역을 조회를 해서 그것을 출력합니다.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 뜻이죠. 그리고 그 출력물을 보면은 지금까지 가입을 했던 그 보험이 다 나올 텐데, 네, 그 보험 중에 뭐 해지가 됐든 실효가 됐든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던가 뭐 그런 이유 상관없이 다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예상해지 환급금 증명서를 좀 떼어달라고 해서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건을 의뢰하는 사무실에 팩스가 있을 거예요. 그 팩스 번호를 알려주시고 직접 그 사무실에서 그 팩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해약 환급금은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7번 볼게요.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에서 1번부터 9번까지 그 동그라미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요, 그냥 세무서에 방문을 하세요. 방문을 해서 내가 이 서류가 다 필요한데 모두 발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서류도 있고 나오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주는 서류를 받으시면 돼요.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급여 증명서,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의 사본 이렇게 되어 있죠. 급여 증명서 하면 조금 사실 표현이 좀 모호해요. 본인이 통장으로 이제 급여를 받았다면 최근 2년분을 이제 그 입금 내역을 좀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발급 의무자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천징수 영수증이요, 보통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다음 달 한 5월은 돼야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에 또 이제 발급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월쯤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 출력이 안 된다, 발급이 안 된다, 그러면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이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수급자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수급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수입이 있어서 그 다른 수입으로 지내시는 분은 자신의 수입이 어떻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8번 볼게요. 8번에 보면 과거 1년치의 그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의 모든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출을 반드시 하게 되고요. 9번.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관계없는 서류는 제출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2년 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동그라미 1, 2, 3번을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배우자에게 준 재산의 내역, 그리고 2번 양육비 부담 조서, 3번에 재판서 및 확정 증명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0번도요. 마지막 10번도요.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했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내라는 거죠.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 서류 또는 신용상담 보고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개인 파산 준비 서류가 간소화됐다고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어떤 서류는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아야겠다. 또 어떤 서류는 동사무소에 반드시 가야 하니까 동사무소에 한번 들리고 또 세무서에 한번 들려야겠다. 이렇게 계산이 섰을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서류 다 갖춰서 개인 파산 신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